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다리차 비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방문 견적을 가서 고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사다리차 비용이 너무 비싸다. 사다리차 비용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사다리차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비용이 적절한가, 비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삿짐 센터가 사다리차를 알맞게 전부 다 구비를 하지 않고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외부에서 사다리차를 불러서 내 사다리가 아니고 외부 사다리차를 불러서 사용하는 이유, 그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5톤차 세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느 이삿짐 센터가. 그러면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사다리를 크게 세 대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대당 세 대, 그쵸? 그럼 5톤차 세 대면 9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층 사다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2억 5천 해요. 그리고 뭐 3.5톤 같은 경우는 뭐 한 1억 7, 8천 해요. 그렇게 뭐 이렇게 세대 하다 보면 뭐 원래 뭐 한 15억 되지 않나요? 아니다. 한 13억?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돈을 투자해서 사다리 차만 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언제 본전 찾나요?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들이 5톤 차량에 비해서 사다리차 숫자를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어요. 소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가 사다리차 비용에 대해서 고객님보다 훨씬 더 민감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5톤차가 3대 있으면 하루에 적어도 사다리차를 2번에서 4번은 쓰는데, 그럼 외부 사다리차를 부른다 그러면 가격이 훨씬 더 민감하죠. 그래서 사다리차 비용을 속이는 이삿짐 센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 비용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다리차 외부에 있는 사다리차를 왜 쓰는지 이제 이해하셨다면, 자, 두 번째, 요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고객님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번이 뭐냐면 사다리차 기사님들의 고충,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층 사다리 같은 건 가격이 한 대당 한 2억 5천을 해요. 그래서 2억 5천을 투자해서 내가 일 안 하고 돈을 버냐? 그게 아니고요. 차 안에서 짐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사 끝날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다리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직업들이 현재 그래요. 특수 이제 상위층 좋은 직업을 제외하고는 제가 아는 지인분도 정년 퇴임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덤프 트럭을 사셨어요. 왜? 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그런 상황이 그래요. 어느 특수 분야에 종사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네 삶이 그렇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지 보수 비용. 우리 고객님들 카센터에 가서 뭐 잠깐 뭐 점검 받는데 10만 원, 20만 원 나오면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시죠? 그쵸? 근데 뭐냐면 5톤 사다리 같은 경우는 간단한 점검차 들어갔다 나오면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가 좀 이렇게 파손이 돼서 부품을 바꾼다?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트럭들 같은 경우는 짐이 안 실렸을 때는 차체 중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근데 사다리 차는 매일같이 차 천장에 보면 이 붕대 무거운 게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들은 매일 만차인 거예요. 만차. 짐이 꽉 차 있는 상태로 매일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차에 무리가 많이 온다는 점.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별표 하나 칠게요. 여름과 겨울의 작업 조건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한여름에는 그 이삿짐 트럭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운 정도를 넘어서 빈혈이 와요. 빈혈이.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정신 차리라고 찬물을 많이 먹다 보면 막 50, 60에 배탈이 나요. 사다리차 기사님들이 제일 여름에 배탈이 제일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더워. 저희들은 어느 집에 가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일하지만,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고 일을 하지만, 사다리차 기사님들은 땡볕에 차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워요. 또 겨울은 또 어떠냐면, 겨울은 저희들은 실내에서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추워요. 근데 그 추위에 외부에서 이사 끝날 때까지 짐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사다리차 기사님들 작업 조건은 최악이에요. 여름하고 겨울은. 그 정도로 힘든 조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 많이 오는 날 사다리차 사용 안 하죠. 바람 많이 부는 날 사다리차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날은 또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잡혀 있어도 못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요즘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창문이 미닫이가 아니라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창문이 열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창문으로 이삿짐을 넣을 수가 없는 형태로 요즘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늘어날수록 일거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향후 뭐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는 사다리차는 빌라나 아주 구닥다리 쓰러져가는 아파트에서만 사다리차를 쓴다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아주 레드오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일 못하고 저래서 일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바쁜 날, 손 없는 날, 금요일, 월말 이럴 때는 여기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 그런 날 그래도 일을 하나라도 더 해야 그래도 쉬는 날 그 마진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다리차 기사님들은 바쁜 날 거의 점심 식사를 못 해요. 그냥 편의점 같은 데 가서 김밥 사서 그냥 음료수 커피랑 이렇게 먹고 때우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삿짐 내에서 가장 힘든 역할이 뭐냐면 바로 사다리차 작업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그런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차 기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분야에나 가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얍삽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다리차도 사람의 성향 차이는 좀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리고 주로 고객사들을 이삿짐 센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 고객사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 사다리차 비용을 제가 조금 더 지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좀 고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봐도 오늘 정말로 수고하셨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날은 제가 사다리차 기사님들도 약간 플러스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종합적으로 볼게요. 자, 사다리차 비용 비싼가요? 자, 결론적으로 저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현실에 딱 맞다. 또는 오히려 조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삿짐 센터가 와서 방문 견적을 하고 사다리차를 쓴다고 하고 사다리차 비용이 뭐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다리가 되는 환경이라면 되도록 사다리차를 쓰시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사하시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